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4주차 6월 12일에서 18일 사이의 정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은 법률보다 권력 통치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구보수 정치 구조로 정치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수구보수 여야 정치 구조가 필연적으로 정치 부패를 낳고 있습니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 현 정권 인사는 낙하산. 정말 한국의 정치가 저급한 상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 붕괴 속 사법부의 불공정과 부패도 여전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은 원칙 부정하는 정치 보복 수사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공자에 대한 편향성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권력에 의한 독단적인 유공자 결정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기술은 전파되고 모방하면서 발전되는 것입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감면만으로 기업이 국내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 대기업 잔치만을 위한 엑스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공기업의 인력 감축이나 이윤이 아니라 공익성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에 기초한 노동기업 정책이어야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복지정책 대신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을 현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 목적을 상실하고 대학생으로 주장하는 수능 시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교육은 흑화되어야 합니다. 빠져나간 금융을 끌어들여 부동산을 회복시키는 정책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통해서 주택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책은 주택 정책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잠깐 공공의료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뿐 구조적으로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KBS 수신료 폐지하고 정부 재정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되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치안의 경찰력을 늘리고 안전시설에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한 저출생 문제는 이민, 정년 연장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완돼 나가야 합니다. 성차별 해소, 성평등 주장하지 말고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 불평등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류의 세계화와 함께 자본이나 권력 편향적인 문화정책을 지향하고 다양성을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노인 학대, 노인 인구 증가 문제가 오늘날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노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조직이므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한 목적에 따라 자주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민요총 가입과 탈퇴도 그들의 자유의사일 뿐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파업이 불법이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를 제한한 법률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권의 필요에 의한 기관이라면 특정 정당 산하 위원회를 두거나 해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산하 위원회가 특정 권력에 의해서 복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도 성장에 의한 일자리만 상정한 논리, 개발 도상국 시기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하는 성장과 일자리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당제에 근거한 여성 고용 의무화, 경단녀의 경우 육아 등 직전 경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본의 노동 착취가 자본 폭력이듯이 건설 자본의 불법과 착취가 건폭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건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군인 역시 생활인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역시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태 환경 문제입니다. 일본이 지난 12년 동안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를 탱크에 보관해야 된 이유는 방사능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니고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이를 옹호하는 것은 한국민, 반국민, 반국가, 반평화 등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한 적이 없습니다. 원전으로 인한 전력 생산은 변함없었고 정권 말기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는 1945년 분단 이후 78년 동안 긴장과 갈등, 전쟁과 평화 등 끊임없는 변화를 지속해 왔습니다. 전쟁을 피하려면 긴장과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평화 국면으로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미중 강대국의 경쟁과 갈등 사이에서 미국 편에만 서면 당연히 신재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의 한 진영의 논리가 작동해 한중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반성 배상 없는 그런 단편적인 보도들은 본질의 문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기사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4주차 정세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